시작하겠습니다. 자, 관절 건강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희 집에도 우리 어머님이 관절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 관절 건강을 우리가 신경 안 쓰면은요, 60대 후의 삶이 완전히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의식은 멀쩡한데,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게 되고, 또 병원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한 60, 70 되신 분들 보면 제일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간다 그래요? 병원 간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제일 딴 데 갈 때 가지를 못하니까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관절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아픔을 정말 몰라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절염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뭐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퇴행성하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잖아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 관절염은요, 뼈하고 뼈 사이에 보면 뭐 관절이 있죠. 그 사이에는 보면은 연골도 있고, 그 다음 안에 뭐 연골 윤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활막액도 있고, 그죠? 여러 개 주위에 보면 인대 뭐 그죠?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뼈와 뼈가 만난 이 부위 관절에 어떤 손상이라든지 염증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의 구조를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모르겠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자, 뼈다구 뼈다구 있죠? 뼈다구 보이죠? 그 사이에 보시면 뭐 있어요? 연골이 있죠. 보이죠? 연골. 여기 연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골은 대부분 뭐란 말이에요? 수분이에요. 85%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연골을 잘 유지하려면은 일차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이 필요하다는 느낌 확 오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안쪽에 보면 연골 세포 있죠? 연골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콜라겐이에요. 연골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은 거는 수분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뭐냐면 지렛대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골 내에 이런 유연성을, 그죠? 유연하고 빡빡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탄성,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게 콜라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콜라겐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연골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또뭐 빛끝이 뭐 있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프로테오글리칸계예요. 자, 프로가 뭐? 프로테오 뭡니까? 프로테인,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콜라겐도 단백질인 거 아시죠? 다른 단백질 성분들이 빡빡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합자가 뭐라 그런다?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이요, 수분하고 결합해가지고 젤이 돼 있는 거예요. 젤. 이해되시죠? 젤 형태로 돼 있으면서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이게 연골의 한 역할이 뭐예요? 뼈하고 뼈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걸 막는 거지. 막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 이 탄성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이 탄력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프로테오글리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연골에 있다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근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체중의 6에서 8배까지 완충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콜라겐이나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이 만약 문제가 되면 연골은 어떻게 되겠까? 파괴돼 버리겠죠. 자, 이 프로테오글리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소가 아니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뭐 케라틴 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케라탄 황산, 콘드로이틴 들어봤어요?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 들어봤어요?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뭐 수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수분 자석이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콘드로이틴이라든지 케라탄, 황산기죠. 이런 게 바로 프로테오글리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걸 가지고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 그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콜라겐은 알잖아. 그 다음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분들이 보면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케라탄이라든지 콘드로이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연골 안에 있는 성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은 진행이 더뎌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나이만으로 40대 되면 벌써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화 때문에 연골이 빨리 손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심해지고, 이 관절이 막 붓겠죠? 그러면 변형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똑같이 또 파괴되면 괜찮은데, 한쪽이 먼저 많이 파괴돼 버리면은, 체중 이상이 뭐 지탱이 되다 보니까 더 심해지겠죠. 뭐 이런 게 악화되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요, 노화, 폐경,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 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외상이에요. 뭐 심한 운동이라든지 무거운 걸 막 든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외상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사용 때문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요, 왜 노화가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느냐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85%가 수분인데 이 수분 양이 확 주는 거 아시죠? 피부도 마찬가지잖아.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연골이 건조하면은요, 연골 손상이 오고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단 말이야? 관절염이 오는 거야.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19년도 되니까 지금 몇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잖아. 29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전 인구의 지금 거의 한 10% 되는 거지. 꽤 많죠. 엄청 많죠. 근데 보면 성별이 남자는 30%고 여자가 70%야.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나이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50대부터 40대에 한 5% 되는데 50대 21%, 60대 30%, 70대 26%, 그 다음에 80대 11%. 이제 점점 나이 들수록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40대 이후부터 여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지금 골다공증 다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했는 거예요.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예방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가능하다. 이게 호주에서 나온 거예요. 70% 이상이 예방이 가능하다.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노력하면 되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에 보면 조인트 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주성분들 뭔지 아시죠? 우리 공부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루코사민 들어보셨죠? MSM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브인, 보스벨리아 들어보셨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기억나잖아요. 그죠? 보시면 연령에 따른 아까 콜라겐이 있었고 또 뭐 있어요? 프로테오글리칸이 있죠? 콜라겐도 왜 확 안 줄던가요? 나이 들면서 프로테오글리칸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확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노화 때문에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오겠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연골의 주성분들을 보면 뭐 지나죠? 이걸 외우는 소리가 아니고, 자, 정리하면 이래요. 글루코사민 할 말 들어봤죠? 글루코사민. 그럼 글루코사민이 뭐냔 말이야.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즈는 알죠? 글루코즈. 글루코즈 몰라요? 포도당. 그죠? 포도당. 글루코즈가 글루타민하고 만나면은요, 단백질이잖아, 글루타민. 아미노산에 만나면은 글루코사민이 돼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이 황산염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뭐야? 아까 콘드로이틴, 황산염, 케라틴이에요. 케라틴, 황산염, 히알루론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글루코사민이. 쉽게 말해서 왜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글루코사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글루코사민은 뭘 만들어요?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들어요. 프로테오글리칸이 뭔지 아시죠?
아까 보면 콜라겐 뭐 사이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 그게 콘드로이틴 황산, 케라틴 황산, 히알루론산이잖아.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글루코사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 이게 아까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인데 요걸 다른 좀 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은요 갑각류 껍질에 있어요. 갑각류 껍질.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글루코사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염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황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N-아세틸련이 있는데 요즘은 주로 전부 다 황산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황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순도도 높고 함량도 높고 안전성이 높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다 황산염이에요. 암에도 물론 황산염이고요, 현재. 자,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이 중요하겠죠. 글루코사민은 아까 글리코사민과 글리칸, 그러니까 다 합쳐서 플루테오글리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MSM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MSM 뭐냐면 메틸설포닐 메티엔 가는 거예요. 디메틸 방산이라고 해요. 방산이거든요. 이거는 연골의 주요 성분이 아까 프로테오글리칸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콜라겐.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황이에요, 황. 그래서 콜라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타입 2 콜라겐. 타입 2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것이 MSM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게 대표적인 뭐였죠? 염증을 줄여주는 거랬죠. 그래서 통증과 관절 건강에 불필요한 어떤 걸 개선해 주는 것이 MSM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해서 완충작용을 해주고 그다음 불편감을 감소시킨다. 왜? 염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MSM의 주성분의 1번이 뭐냐면 결합조직이 필수적인 황을 제공해 준다는 말이에요. 황.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파골세포 이야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파골세포 작용을 억제해주고 또 이게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수행해준다.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PGE2, 그 다음 인터루킨 6, TNF, 튜머 네크로틱 팩터 알파, 그 다음 NF 카파 B 이런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이 있다. 복습하니까 머리 돌아오죠, 조금만요. 네. 그래서 우리 조인트 가드에는요, 이런 글루코사민하고 MSM이 들어있고 그 외에 상어 연골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스웰리아가 들어있다. 보스웰리아는요, 인도의 전통 후보거든요. 항염 효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항염과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은 바로 뭐예요? 보습이잖아요. 그래서 연골과 활액막의 구성 성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절염 예방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체중 조절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체중 감소를 해주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고 자세 중요하고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해주고 그다음 영양 관리. 그래서 영양에는 중요한 게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은 아끼지만 콜라겐 합성. 그죠? 영양 구성 성분이면서 콜라겐도 합성해주고 프로테오글리칸도 만들어주고 하는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절염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조인트 가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단백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죠. 그것도 비타민C는 뭘 만들어요? 콜라겐 합성하잖아. 항산화이면서 콜라겐 합성. 그래서 비타민C도 먹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뼈 건강을 위한 운동과 관절염에 도움되는 운동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뼈에 도움이 되려면 뼈에 자극이 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산, 달리기와 같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절에 도움되는 거는 수영, 사이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보셨어요? 그래서 관절이 무리가 가는 수형 사이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 그죠?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도 산화를 줄여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id, 비타민 A잖아요. ACE.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셀레니움, 이런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주는 것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뭐 이야기 많이 했지만 퇴행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몸의 면역이 정신 나가가지고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걸 이걸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관절을 공격한다는 거. 자, 퇴행성 관절염은 그 아까 했지만은 노화라든지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전신질환이에요. 전신질환. 그리고 관절이 어디에 주로 많이 하냐면 퇴행성 관절염 큰 관절이에요. 무릎 관절 아니면은 뭐 이런 관절, 어깨 관절 이런 데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런 작은 관절부터 먼저 침범해요. 근데 심해지면 다른 데도 와요. 초기에는 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비교해 보면은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에 비해서 퇴행성은 노화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류마티스는 대부분 다 30대 일찍 온단 말이에요. 30, 40대. 그리고 여자가 역시 많아요. 퇴행성은 45세 이후에 오는데 대부분 다 노인들이 많고 물론 퇴행성도 여자가 많아요. 부위가 류마티스는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인데 비해서 퇴행성은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온다는 말이지. 그리고 대칭적으로요. 짚는 사실은 류마티스는 양측성이에요. 다 와요. 이쪽 손, 이쪽 다 온다고. 근데 퇴행성은 많이 쓴데 온다. 먼저 온다. 물론 다 올 수도 있지. 예, 하지만은 한쪽에 먼저 시작해서 다음 쪽으로 온다. 그리고 증상은요. 둘 다 어쨌든 간에 통증은 심해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신증상이에요. 정신증상. 관절만 나쁜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파. 피곤하고 막 열감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전신증상이 동반되면서 관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염증이 심해서 너무 아프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모닝 스티프니스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그 뭐야 중요한 사실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이 심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오후가 심해요. 쓰고 나면 아프잖아. 예, 정이 더 심해지는 거지. 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이 통증이 오고 관절 변형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거는 O자형으로 와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자체가 변형이 와가지고 퉁퉁 붓잖아요. 이렇게 뒤틀리고 막 그러는 거지. 예. 그 치료는요 류마티스는 약물 치료해야 돼요. 퇴행성 관절염은요 체중 줄이고 자세 교정하고 그다음 결국은 뭐예요? 또 물리치료하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자, 그 다음은 통풍을 좀 이야기할게요. 통풍 아시죠? 통풍은 우리 관절에 요산이 쌓여서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요산. 근데 요산의 원료가 바로 뭐냐면 퓨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퓨린. 퓨린이 대사가 잘 안,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대사가 안 되고 소변이 안 빠져나가니까 몸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산의 결정체가 몸에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가가지고 요산이 꽉 박혀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요산, 이게 완전히 뭐야, 저기, 유리카락 같아. 유리조각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아픈 거야. 그래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가지고요. 관절 형태로 막, 이 관절에 막 자극해가지고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파. 옆에 보시면요. 뾰족뾰족하죠? 응. 이걸 가지고 막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송부은요.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 서구화된 식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육류,
그래서 이제 비만 관련된. 그리고 특히 술 중에서도 맥주. 예. 그래서 음주 문화, 인구 고령화 이런 거 되다 보니까 통풍이 많아지는 거고 주로 어디 많이 생기냐면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는 발목. 주로 발이에요, 발. 엄지발가락과 발목. 그 다음에 팔꿈치, 무릎 이런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퓨린이 높은 음식을 넣었을 때 많이 생기는데 퓨린이 어디 많이 들었냐면 육류,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이 많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뭐 이런 거 이런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이 왜 안 좋으냐면 알코올이 퓨린 분해를 방해해. 배설이 안 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술을 끊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통풍의 치료는요, 1번 뭐냐면 체중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섭취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금기하는 식품이 뭐냐면은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먼저 빼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고기의 내장이에요. 그래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췌장, 간, 신장 있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옥수수 시럽이 포함되어 있는 청량음료, 과자, 음식들.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어쨌든 알코올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한되는 거는 보면 뭐냐면 고기는 좀 줄이면 좋고요. 그 다음 퓨린 많은 그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정어리, 조개 뭐 이런 거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과당이 첨가되지 않는 생과일 주스라든지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간식류라든지 소금을 많이 묻는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 맥주 이런 거 줄여야 돼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저지방, 무지방 유제품 충분히 채소 섭취하고 이렇게 해주면 통풍 조절된다는 거죠. 어쨌든 통풍을 조절하려면은 육식 빼고 그 다음에 비만 줄이고 그죠? 등푸른 생선 줄이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했지만 등푸른 생선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메가3는 오메가3가 등푸른 생선이 많은데 근데 위치가 달라요. 피우리는요 생선의 흰살에 많아요. 오메가3는요 어디요? 등 쪽에 있는 그쪽이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메가3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통풍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3는 통풍 환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퓨리 들어있는 음식은 줄여야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관절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식사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체중 조절, 운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 관리해 주려면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C가 중요해요. 항염, 그죠? 항산화. 그 다음에 항산 효과가 있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MSM도 염증 줄여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염증을 떨어뜨려주는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관절염의 일반적인 치료하고 같아요. 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음식 조절을 더 잘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는 거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3를 포함해서 항산화제들,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D, MSM, 수분 조치 다 중요해요. 그래서 통풍이 특히 보통 우리가 하루 2리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통풍 환자들은 하루에 3리터 왕생왕생 먹어야 돼요. 3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관절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